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고 계세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탈북하실 때 북한에서 소위 소대장 하셨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에 오셔서는 자유조선 방송에서 자유북한 방송에서 방송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리혁 씨인데, 사진 보시면 차리혁 씨, 원래는 차리혁 씨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강리혁 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소위 출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북한에서 소위면 그 몇 년, 우리처럼 육사 이런 장교 학교가 있나요? 아니면 네, 있습니다. 장교 학교를 나오신 네네네.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전사로 좀 생활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한 23살 정도의 군관학교를 가는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안남도 은산군에 있는 이제 김일성의 동생이라고 하거든요. 김철주 포병 군관학교라고. 김철주 포병 군관학교. 포병군관학교. 네, 네, 2년 동안 하고. 거기 나오면 이제 장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말 하면 소위. 네네. 거기도 소위입니까? 서입니다. 처음에 인간이. 거기도 소위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똑같으네, 우리랑. 네, 똑같은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대한민국하고. 네, 뭐가 다르죠? 계급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중위, 상위, 대위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소위, 중위, 중위, 대위. 예, 그렇죠. 북한은 소위, 중위, 상위, 그 위에 대위. 예. 그렇군요. 소위 우린 바풀떼기인데, 북한은 어떻게 돼요? 소위가? 소위가 북한 같은 경우에 같은 것 같아요. 바풀떼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네, 하나. 네, 맞습니다. 하나. 네. 바풀떼기 네. 하나. 그것도 비슷하네. 네, 비슷합니다. 그럼 군 생활을 총 몇 년 하신 겁니까? 저는 10년을 했습니다. 북한 생활 10년, 네네. 북한군에서 10년. 그 주특기가 뭐였어요? 그래서 포병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포병이었습니다. 포병. 저는. 네네. 포병에서도 이제 하전사 때는 이제 122mm 장사정포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잘 알겠지만 북한의 일명 방사포라고 하죠. 네. 거기서 화력기구 조장이라고 해서 기산수. 방사포. 네네. 계산수. 계산수라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조준하는 그 아니요, 그 계산 그렇죠. 이제 적 정심에 있는 자리표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이제 기상학적 조건, 기압, 기온을 넣어서 저쪽 방향을 계산하는 사람. 그 정확하게 포가 가기 위해서 그 계산하는 사람이. 네, 그렇죠. 그게 지금 방사정포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는데 장사정포. 네, 북한은 방사포. 북한은 이제 방사포라고 네네. 하는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포가 준비되어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대충 어느 정도 돼 있죠? 근데 지금 저는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네. 2군단이라고 개성 지역에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단에 네. 포련대가 따로 있어요. 네. 포련대가 따로 있어서 저희 포련대는 한 개 대대, 4대대가 방사포 부대 122mm. 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84요단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네. 그 부대가 240mm 방사포. 네, 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170mm 자주포. 네,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겁나는 게 이 핵도 진짜 핵이 뭐 엄청나게 겁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네. 트럼프가 공격 명령을 내려서 북한을 때렸을 때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겁나는 게 수도권을 향해서 날아오는 그 네, 장사정포. 장사정포 이게 몇만 보가 한꺼번에 몇 발씩 쏘면 이걸 수도권을 다 덮는다. 이걸 겁을 내는데 그만큼 위력적인 겁니까? 원래 이제 북한의 장사정포가 한 개 전투 정량이 72발이에요. 72발. 네. 한 대 한번 쏘는 거, 한 번 장착을 해서 쏘는 게 24발. 24발 한꺼번에 한 번에 나가는 거죠. 한 번 나가는데, 네. 이게 사거리가 있어요, 이게. 네. 네, 그래서 122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km 내지 30km 미만이고요.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0mm, 240mm 같은 게 이제 한 30km 이상을 나가거든요. 40km까지. 나가고, 이제 170mm 자주포 같은 게 주체포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그게 이제 한 60km 정도. 네, 사거리 나가는데. 그러면 전방에서 쏘면 수도권 다 사정거리 안에 되는 건가요? 근데 북한의 장사정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많이 떨고는 있는데. 떨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구나. 왜 시원찮아요? 왜냐면 북한의 장사정포 122mm 같은 경우에는요, 수동이에요. 장착하는 것 자체가. 포탄 한 발에 110km 정도가 나가는데, 그게 지금 신포탄이. 그걸 이제 포수들이 다 하나하나 장착을 해서 쏴야 돼요. 인력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동이 아니구나. 네, 240mm는 자동이거든요. 240mm는 포차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차로 이제
기계가 이제 장착을 해주는데 그거 역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80년대 포탄 가지고 많이 사격을 하는데 네. 어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북한 같은 게 공격하려면 뭐가 불리하냐면 통신이 열악해가지고요. 오. 통신이 겁나게 열악해요, 북한이. 어. 예, 무성기도 지금 현재는 뭐 전시에 쓸 거는 다 있겠지만, 아, 우리로 말하면 무전기. 예, 그렇죠, 무전기. 예, 무전기. 그래서 북한에 쓰는 게 무사, 무호, 무육다 이런 무전기를 써요, 네. 무전기를 네. 쓰는데 저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무전기가 그냥 무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무전도 안 되네, 그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 훈련을 제대로 못해요. 음. 그리고 북한에서 통신이 또 유식 전화기라고 해서 그 50년대 때 그 손누리 그거 이거 하던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깝에서 묶고서니 하는 거. 어. 그 전화기를 사용을 하는데 네. 그 전화기 역시 폭격이나 한번 맞거나 하게 되면 손이 잘라지면 통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통신이 안 되면 포가 아무리 있어도 무용지물이거든요, 이게. 그러네. 네. 어디 사격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아, 그 지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시가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통신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최고의 유락점이 아닐까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 이제 북한에서는 뭐 이제 훈련을 하는 게 네. 신속 정락이라고 해가지고 네. 북한에서 한 발을 쏘면 한국에서 3분 이내에 다시 포탄이 날아온다 그 자리패.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훈련 피하는 훈련을 하는데 네. 무조건 아무데나 쏴라 먼저. 아, 우선 쏴라. 아, 무조건. 예, 쏴라. 네. 그러고 빠지는 훈련을 하는데 네.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음. 북한의 길 자체가 북한은 대부분이 외통길이거든요. 아, 예. 아, 갱도로 한 번 쏘고 갱도로 진입을 하던 2차 진지로 나가던지 간에 네. 빠져야 되는데 어. 한 줄로 6개 포문이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네. 한 개 중대가 6개니까 네. 포가. 그럼 6개 단번에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빠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렇게 뭐 북한의 겁먹을 필요가 없네. 너무 겁먹고 북한의 장선성포가 우리 대한민국에 위협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위협되는 건 사실인데 아니, 그 아까 네. 자주포라는 거, 네네. 그게 저 전방에서 쏘면 수도권으로 다 서울로 다 날아오는 거야, 네. 거리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게 통신이 안 돼도 예를 들어서 미리 야 맨날 며칠 몇 시에 그냥 쏴라 전부 그러면 몇만 발이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건 근데-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체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84 유단에 이제 한 개 대대가 가지고 있는데 18점 정도 이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거리가 60km 되지만은 네. 그 실질적으로 거기 다른 장착을 안 하고 뭐 우리 수도권에서 쏜다 예를 들어서 네.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벌까라는 생각도 저는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방사포를 비롯해서 기본 타격을 하는 거는 네. 북한에서 170mm 자주포가 아니라 네. 방사포를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 방사포는 면적 사격이기 때문에. 아, 면적으로 쫙 퍼지는 그렇죠. 거니까.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목표를 타격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지역을 다- 그렇죠. 유색 용량을 네. 소멸하는 게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들이붙거든요. 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그게 위험한 건데 사거리가 사실 20km 정도밖에 안 되고 북한에 이제 한 번 쏜다고 해도 그걸 이동을 해서 다시 사격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동 안 하면 쏜 자리를 우리가 때리니까. 때리니까. 맞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한이 타격을 하기 전에 먼저 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왜냐면 북한은 이제 한번 사격할 때 이제 진지가 있어요. 네. 예, 진지가 있다면 전방 부대 같은 경우에는 4km에 하나씩 땅굴 차단물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그 강원도당 가면 도로 차단물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그 차단물을 만들어 놨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차단물을 만약 경우 까부시는 경우에는 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육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네. 빠질 데가 없어요. 그 길에서. 오. 도관에도 지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거 먼저 때리면 되겠네. 네, 그렇죠. 동안해준 지대네. 네, 그리고 북한에 솔직히 갱도 네. 갱도가 많이 돼 있잖아요. 네. 북한의 갱도 타격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게 되면 네. 북한은 빈둥사는 사회 주민들이 사는 데고 음. 나무가 많은 것이 혁명사적지 아니면 군부대거든요. 거기만 때리면 거기만 되네. 때리면 되는 거죠. 아. 오히려. 네, 그렇죠. 우리는 이거 식별하기가 힘들잖아요. 다 산에 나무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북한은 식별하기가 대부분 너무... 민둥산이고. 네, 그건 그렇죠. 주민들 사는. 네, 그러니까 다 약간 숲으로 돼 있다는 건 거긴 분명히 거긴 저 네, 군부대 아니면 군부대는 사적지. 사적지. 네. 그러니까 포 숨겨놓은데. 그렇죠. 네. 아. 근데 그 대부분 민둥산이기 때문에 거긴 얼마 안 되죠. 몇 군데 안 되죠. 그죠. 군부대 있는 데 딱 표가 나요. 그래서 부대들에 있는 데는.
그러니까 그 갱도 이제 되는 북한 같은 경우에도 갱도가 좀 뭐 갱도 건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솔직히 갱도가 유력해요. 북한의 갱도가. 아 그래요? 예, 유력해요. 그래서 갱도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땅굴. 그렇죠, 땅굴이죠. 그래서 포탄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포탄도 이렇게 야에다가 이렇게 막 내놨더라고요. 네. 이게 해가지고. 그리고 바로 장착을 해서 썰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다. 그렇죠, 우리는. 예. 그리고 그물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렇죠, 예. 우리 위장해놨죠. 네.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북한은 갱도 안에다가 이제 포탄을 다 장착을 해놨는데 네. 이제 포탄은 이제 요는 함에다가 있어요. 네. 거기다 이제 구리수 포탄에다 구리수 작업을 다 해놨거든요. 아, 그 이제 기름, 구리수. 예, 예. 그리고 기름종이 다 쌌어요. 어. 왜냐면 습기가 많아가지고 포탄을 구리수 칠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녹수라서. 녹으니까. 예. 근데 그 구리수 작업을 비껴야 되잖아요. 구리수 쏠라면 아, 그거 한참 걸리네. 시간이 보통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게. 그래서 북한에서 하는 소리가 포탄 기름 제거만 하게 되면 전쟁이다. 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데 가끔 포탄 제거 소위 차리역 소위가 군 복무할 때 네. 그 구리수 제거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언제입니까? 제가 2006년도 때 군관학교를 가가지고 네. 2007년도인데 그때게 대한민국하고 사이가 되게 나빴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2006년도에 7년도에. 2007년도에 예. 그때 뭐가 있었나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2007년도 그때 저희가 이제 갱도에 갑자기 진입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20일만 교육을 받고 내보낸다. 서이별 줘가지고 바로 예. 전쟁이 일어나니까. 응. 그때 기름 제거 다 했다고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데 다행히 20일 지나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바람에 나왔죠, 갱도에서. 네. 그래서 한번 제거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실탄 사격 나갈 때만 북한군에서 이제 퍼실탄 사격이라고 해서 훈련 때. 훈련 때. 예, 그때 이게- 물론 이제 예, 하는 거죠. 훈련이 아니고 제거한 건 10년 동안 딱 한 번 네,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2007년이었다. 네네. 언제 탈북을 하셨습니까? 제가 13년도 10월에 이제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2013년. 네, 그래서 9해 12월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군인 출신이니까 네. 북한군 그 정세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북한이 그 군인들의 뭐랄까 사기라고 그럴까 네. 정신이라고 그럴까 전쟁에 나가면 난 싹 쓸어버린다 이런 그 군인들의 정신입니까? 아니면 저 군인들의 그 정신 상태는 어때요? 조금 그걸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후방하고 전방하고. 전방에 계셨습니다. 네, 후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진짜 돈이라게 하게 되면 김정은이 다 버리죠 이제는. 예. 김정은이 버려요? 예, 후방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지키려고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돈 벌려고 나간 부대들이에요. 대부분이. 연선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탈북자들 도와주지 않으면 탈북을 못해요. 국경경비대가. 또 군인들이거든요. 네. 국경을 지키라고 했더니 탈북자들 남겨주고 돈을 받잖아요. 김정은이 진짜 안 따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 근데 전방에 있는 이제 1군단, 2군단, 4군단, 5군단, 이 전방에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밀수도 못하고, 장사를 못해요, 우선. 윤선하고 같이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인접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사상 훈련, 그러니까 정치교육을 비롯해가지고 너무 세게 해요. 이는 후반과 달리 조금. 전방은? 예, 전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군인들도 많은데, 네. 근데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선 지금 군에 입대하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 세대거든요. 네. 예, 집에서 군에 입대하기 전에 대한민국 드라마 보고, 예, 그리고 돈의 맛을 알고 군에 입대하는 새 세대거든요. 네. 이게 군인 정신이 별로 이렇게 희박한 거죠. 희박하겠구나.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학성기 방송 끊겼는데 네. 예전에 학성기 방송할 때 네. 저는 다 들었거든요. 저는 군복무할 때. 전방에서 다 예, 그렇죠. 저는 뭐 그거 흔들려요? 그럼 학성기 방송 들으면? 흔들리죠. 왜냐면 제가 뭐 어떤 방송에 흔들렸어요? 처음에 나갔는데 처음에 무서워서 군무 나갔는데요.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북한은 새까만데 네. 한국은 막 번쩍번쩍한 데다가 오. 불이 저녁에 그리고 방송 라디오를 막 쏘는데 네. 북한에서도 대북 방송 하거든요. 이 하죠. 대남 방송 하거든요. 근데 잡혀가지고 들리지도 않아요. 북한 거는. 성능이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것만 들리거든요. 네. 들리는데 막 강원도 1군단 쪽에서 탈북인 군인이 네. 넘어가서 이제 한국에 와서 네. 방송 대북 방송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네. 2000년도 때 들으면서 한국에 와서 잘 살고 있다 뭐 이러면서
북한 군인들이 어서 넘어오라 뭐 이러면서 오. 그런 걸 들었는데 저희는 교육을 받기로 어떻게 받았냐면 한국에 넘어가면 비닐만 싹 뽑아먹고 다 죽인다 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살았잖아요. 살아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탈북자가 지금. 그 흔들리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대한민국에서 대북 학생이 방송하는 게 북한에서 직접 하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의 실상을 너무 잘 알아요. 오. 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한민국 아나운서가 네. 그때 방송을 하는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사련이 어느 중인집인데 가마뚜껑 올려니 풀죽이 4그릇이 있다. 4그릇이 있는데 남편이 밥 투정을 하면서 하다가 남편이 와이프한테 야 똑바로 이 밥을 뭐 맛있는 거 못 주냐 이러면 하다 싸움이 일어나니까 남편이 재떨이를 들이까니까 여자가 뭐 박죽을 들이깠다 뭐 이러면서 예. 예, 그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어. 그 기차 열차 빵통에 사람들이 막 까투기 탔다. 진짜 그랬거든요. 유리도 없고. 예.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거 보고 제가 어. 야 이 북한에 간첩이 많긴 많구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흔들리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개혁받기는 분명히 한국에 가면 죽는다 그랬고 한국은 못 사는 세상, 개 같은 세상 이런 세상으로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삐라랑 막 삐라는 저 10년 동안 봤으니까요. 떨어진 거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김부자에 대한 이 가계도 다 날아와요. 근데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김부자에 대한 가계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생활에 대해서. 근데 그 삐라 보고 아는구나. 그렇죠. 삐라를 보고 제가 탈북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삼형제라는 걸 알아요. 세 번째 뭐 이렇게 김능감 이렇게 해가지고 셋째 부인의 둘째 아들 뭐 이렇게 알았거든요. 아, 그 전에 김정은이 몰랐죠. 있는 것도 모르고. 몰랐죠, 누구도. 김정은에 대해서도 네, 몰랐고. 김정은이만 있는 줄 알았죠. 김정일의 아들은 김정은이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저같이 뭐 김정남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형제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김부자가 죽었을 때 금수산 기념궁전에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갔다. 금수산 기념궁전 건설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 이러면서 어떤 삐라가 날아왔냐면 죽은 한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 100사람을 죽이지 말라. 라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장면하고 김정은이 머리를 그려놓고 금수산 기념궁전에 돈을 막 퍼붓는 이런 걸 그래서 너무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입에서 욕이 나가더라고. 이게 사람 새끼냐. 주민들이 다 굶어 죽는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 죽었다고 해서 거기다 수십억을 터였고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랬구나. 야, 이거 재밌네요. 우리 이제 매주 모셔서 우리 차리혁 씨하고 북한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생생하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